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이야기 제1권. 1권에 민약법, 일곱 번째 민약법에서 우학도인 권태훈 옹의 민의약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소설 단의 주인공인 우학도인 봉우 권태훈 선생님도 한의원을 하셨는데 값이 비싼 약재를 쓰는 처방을 멀리하고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향토 약재들을 위주로 치료했고, 돈이 적게 들거나 아예 들지 않는 민간 치료법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몸소 시험해 본 뒤 사용하였다. 세종대왕은 가난하고 병약한 백성들을 위해 향약집성방이라는 의학대사전의 부록으로 신선방을 수록하게 하여 당시 전해오던 각종 민간요법들을 과감하게 일반에 공개했는데, 봉우 선생님도 국민복지정신에 투철하여 이를 자신의 의료행위 속에서 실천하려 많은 애를 쓰셨다고 한다. 봉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정재승 역금, 세상 속으로 뛰어든 신선, 정신세계사 2002년 121면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봉우 선생님이 소년 시절부터 겪은 우리 전통의학계 여러 명의들의 치료 일화를 우리 민족 의술의 본질적 방법과 효능이 어떠한 것인지 그 기미라도 맛보기 위하여 다소 장황하더라도 여기에 소개한다. 1번 사상의학을 창시한 이재만 선생과 동시대 동양인의 강홍로라는 명의가 있었다. 봉우 선생님이 15살 때 어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아 강 선생의 진찰을 받았는데, 내용인즉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비록 발병은 안 되었으나 10년 후 을묘년에 발병되면 중병으로 발전하여 회복하시기 어려울 것이며, 우연히 활성이 내조하여 명의가 온다는 뜻, 회생하실 것이지만 그로부터 3년 후 재발되면 아마 승천하실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과연 그 10년 후라는 을묘년에 중병환으로 어머니가 백약과 백위로도 치료를 못하고 있는 중에 엄찬섭이라는 과객이 우리 마을 주막의 주모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고칠 수 있다고 장담한다기에 봉우 선생님이 곧장 달려가 모셔왔다. 그런데 그는 어머니를 관영찰색 환자의 외면적 모습을 살피고 나더니 진맥은 안 하고 엉뚱하게도 수판을 가져오라 하여 무슨 수를 놓는지 반시간 이상 수판만 놓더니 처방을 내놓는데, 그 방문 내용이 또한 과간인 것이 고열로 한 달 이상 고통받고 대소변 불통으로 배가 북처럼 불러있는 환자더러 부자 3냥, 인삼 2냥, 당목향 1냥씩을 한 첩으로 하여 5첩을 연달아 복용하라는 것이었다. 그 당시 집에는 경양각지에 명이라는 의사들이 10여 명 있었는데, 이 처방을 보더니 지나가는 나그네가 노잣돈이나 얻으러 온 것이지 도무지 어불성설이라고 대소하였다. 그러나 봉우 선생님은 10년 전에 강홍로 선생 말씀이 불현듯 되새겨지고 간밤에 꾸었던 꿈속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바로 엄 선생과 똑같은 얼굴이었던 터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막바로 약을 만들어 드시게 했더니 다음 날로 한 달 이상 잠을 못 주무시던 분이 수면을 취하시고 이틀간을 계속하여 주무시더니 그제서야 정신이 들고 말씀을 하셨다. 이것만 해도 기적과 같은 신통한 일이었는데, 엄 선생은 다음 처방으로 보중 이끼탕, 배제, 원 방문에 적혀있는 약재의 양보다 2배로 늘려지음 2제만 사용하라 하였다. 그래서 곧 사용하였더니 병세가 완쾌되었다. 다른 의사들은 손도 못 대던 병환이 엄 선생의 치료 3일 만에 완전히 회복된 것이다. 어머니가 그 3년 후 공주로 이사하고 나서 병환이 재발하여 엄 선생을 모셔왔는데, 병색을 보고 나서 별로 위중하지 않으시니 내일 모레 자기 집에 다녀와서 치료해 드리겠노라는 말만 남기고 가더니 다시는 오지 않았고, 그
그 후 한 달 만에 어머니는 백약의 효과가 없이 세상을 떠나셨다. 엄 선생의 다른 치료이라 어느 날 봉우 선생님이 충북 영동에 있는 엄 선생 댁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북 무주에 사는 사람이 말 한 필 끌고 와서 자기 모친 병환이 중하니 왕진을 좀 해달라는 것이었다. 엄 선생은 그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수판만 가지고 무수히 수를 계산하더니 그 사람이 급히 집에 가보게 시간이 급하네 하면서 며칠 후에 다시 오라고 하고 쫓아내듯이 그 사람을 보냈다. 그런데 5일 후에 그 사람이 다시 왔는데 상복을 입고 있었다. 엄 선생은 자네가 올 줄 알았네 하더니 자 그럼 자네 부인의 병이나 치료하러 가세 하면서 그 사람과 동행하여 무주로 내려갔다. 그 후 3일 만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그때 왕진을 청하러 왔을 때 그 모친은 이미 그 사이에 사망하였던 것인데 그의 부인이 그 시신을 밤중에 혼자 보고는 경기, 놀람이 나서 남자가 귀가해 보니 방 안에 시체가 둘이더라는 것이었다. 남자가 급히 부인을 응급처치하여 숨을 돌려놓았으나 안심이 안 되어 다시 엄 선생을 모시러 온 것이다. 엄 선생은 역시 부자 사물탕을 써서 환자를 완치시키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기적이 봉우 선생님 직접 옆에서 목격한 것만도 대여섯 차례는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정작 엄 선생의 의학 실력은 도무지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던 것이 관영 철색으로 환자의 혈색을 관찰하는 것 외에는 진맥도 안 하고 침도 안 놓고 오로지 약만 쓰는데 그것도 부자 외에는 별로 다루지 않았으니 그야말로 기이한 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봉우 선생님이 나이가 좀 들어 생각해 본 결과 엄 선생은 정식으로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수련을 통하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정신학의 한 분야인 의학 통령을 한 사람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그 행적을 보니 과연 신출기몰한 수법이 많았다. 봉우 선생님의 부친이 중병으로 자리에 누우셨는데 얼굴 전체가 부어올라 대롱을 통해 간신히 미움 정도만 드실 수 있었다. 이규신 선생께서 진맥을 하시더니 발병 원인을 말씀하시는데 가족들도 모르는 사이에 반년 전에 벌써 몸에 어느 경락에 고장이 생겨서 머리 어느 부분으로 진행되었고 며칠간 소양증, 가려움으로 일어나 그 진물이 나와서 또 푸nep으로 흘러가 귀 뒷부분에서 부종이 시작한 것이니 여기에 대중 처방만 하면 된다고 하였다. 그가 처방해준 약 5첩을 2일간 복용하고 아버지는 완치되었다. 이규신 선생은 구한말 유럽의 신비로서 유교의 심종에 해당하는 많은 정신수련을 하여 깊은 정신적 경지에 도달한 분이었다. 세 번째, 전라도 장성 사람 김세원은 윗조상이 조선시대 태의원 종이였다. 종기 전문 의사, 전통의학의 외가 부문만 가전지학으로 이어받은 사람인데 외과 중에서도 종양수술 전문. 봉우 선생이 20대 호남 지방을 두루 다니던 중 북루증이라 하여 자궁 속에서 종양이 생겨 자꾸 고름이 나오는 병에 걸린 김세원의 며느리를 우연한 기회에 치료해주면서 그 집에 머물 때 본 일화. 하루는 종기로 인하여 왼쪽 무릎 관절 전체가 퉁퉁 부은 중년 부인이 찾아왔다. 무릎에 물렁뼈 바로 옆에 종기가 났는데 너무 골마서 그 고름을 뺀다고 잘못 손댔다가는 뼈가 상해서 다리를 아주 못 쓸 지경이었다. 무릎에서 시작한 종기가 발까지 온통 부은 상태로 발전되어서 병원에서는 무릎 이하를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어찌 처리하나 싶어서 봉우 선생님이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았다. 김세현은 우선 무릎의 종기를 관찰하고 나더니 발등의 복사뼈 옆을 침으로 사열하였다. 다시 침으로 무릎의 종기난 곳을 사열하면서 조그만 구멍을 냈다. 그리고 직경이 1에서 2mm나 될까 말까 아주 가느다란 대나무 살로 된 긴 침 같은 것을 무릎에 구멍 낸 자리에 꽂더니 밑으로 밀어 넣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발등의 침으로 피 뺀 자리까지 밀어 넣어서 그 밖으로 빼내더니 밖으로 나온 대나무 살 끝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렸다. 그런데 그 대나무살 안쪽에는 아주 가느다란 실이 들어 있었다. 그 살을
자꾸 무릎에서 대나무만 뽑아내니 무릎 종기 자리부터 발등까지 관통하는 실만 남게 되었는데 그 실이 바로 종기 제거의 특수 처방약이 묻혀진 약실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약실을 넣어두니 조금 지난 후부터 구름 같은 진물이 계속 발등에 구멍난 곳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약 3일간을 약실을 바꿔가며 치료한 결과 골맞던 구름이 다 빠져나오고 붓기가 완전히 가시면서 완치되었다. 전신 마취를 통한 대수술의 과정 없이 큰 고통도 없이 이렇듯 간단히 외과적 치료를 해내는 우리 전통 외과의학의 놀라운 수준에 봉우 선생님은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김우연은 또한 대수술에 필요한 마취제인 몽혼약 방문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름을 마불산이라고 하는 가루약으로서 한 숟갈만 먹어도 보통 3, 4일은 깨어나지 못하는 급성 마취제였다고 한다. 네 번째, 충남의생, 지금의 한의사협회 회장이던 서계원 씨와 충북 옥천 지방을 지나던 중 날이 저물어 수십간짜리 기와집의 과객으로서 하룻밤 묵을 것을 청하여 들어갔다가 겪은 일화.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하며 섬돌에는 신발이 수십 켤레 있었는데 알고 보니 주인이 죽을 병으로 몇 달째 고생을 하다가 이제 막바지에 왔는지라 부근의 의사들이 10명씩 몰려와 저마다 진찰을 하고 최후로 약을 써본다고 하는데 도무지 차도가 없어 내일 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침 주인이 서기현 씨와 같은 이천서 씨라 하여 서기현 씨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찰을 하더니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좀 몰상식한 처방을 하여도 믿고 따르시겠냐고 하였다. 당시 환자는 지속적인 고열과 복통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배가 임산부처럼 불러와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태였는데 연신 숨을 몰아 쉬어가며 간신히 대답하기를 이제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한번 믿고 써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자 서 씨는 곧 비상 1량 37.5g을 물에 타서 그냥 환자에게 먹였다. 비상을 한 사발 들이키자마자 환자는 마구 토하기 시작하였는데 온 방 안에 하나 가득히 충을 토하는 것이었다. 수백 마리는 되는 각종 충들이 기다랗고 머리에 털이 나고 귀까지 달린 놈, 작은 회충, 요충, 촌충 등등 꿈틀거리는 것이 그야말로 흉측하였다. 이른바 충적, 충들이 몸속에 쌓여있는 병적인 현상으로 인한 충고, 충들이 뱃속에서 움직이는 종세였다. 다른 약들에는 끔찍도 안 하던 놈들이 비상이라는 독약이 대량 투입되자 그만 못 견디고 모두 밖으로 탈출하여 나온 것이다. 그런데 평상시 비상을 그만큼 먹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환자는 그 많은 충들을 다 쏟아내고 곧바로 흰죽을 먹고 나니 허탈해야 할 뿐 멀쩡하였다. 그 뒤로 잠을 푹 자고 난 뒤 보중 이끼탕 등의 보약제를 써서 완전히 회복되었다. 봉우 선생님이 계룡산 밑에 있는 상신마을에 살 때 일화. 5번째 이야기입니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설초 김용기라는 사람의 장모가 급한으로 생명기 경각에 달렸다 하여 그 집에 가보니 장모는 이미 눈이 감겨있고 숨이 붙어있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며칠 전에 미미한 증세로 앓기 시작했는데 이렇듯 갑자기 위급하게 변화할 줄은 미처 몰랐다는 것이었다. 마침 봉우 선생님 집에 묵고 있던 나그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해보니 의술이 밝고 정신계 여러 술수에도 죄가 깊은 듯하여 동행했던 차라 그에게 좀 봐주기를 청하였다. 그는 환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진맥도 하지 않고 곧바로 말하기를 누구든 빨리 동쪽으로 120보를 걸어가서 거기 있는 솔가지를 꺾어오라는 것이었다. 돌연한 이 말에 설초에 처남되는 사람이 집의 동쪽으로는 소나무라고는 전혀 없다면서 이의를 달았다. 그러자 설초가 지금같이 위급한 상황에는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신경인데 무슨 한간논이냐고 하면서 빨리 갔다 오라고 병력같이 소리 지르자 그 처남은 할 수 없이 나갔는데 잠시 후 손에 솔가지를 들고 하는 말이 동쪽으로 정확히 120보를 걸어갔더니 전에는 소나무 한 그루 없던 별판이었는데 누가 며칠 전에 그쪽 땅에 울타리를 만들면서 말뚝 사이사이에 소나무 가지를 쳐놓았길래 그것을 뽑았다는 것이었다. 아무튼 그 무명의 술객은 그 소나무 가지를 물에 넣고 끓여 그 물을 환자에게 마시게 하는데 믿어지지 않게도 생명이 이미 90%는 끊어져 있던 설초의 장모는
이솔까지 끓인 물을 한 대접 마시고 나더니 기적같이 소생하였다. 봉우 선생님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기문팔문법에 있는 생문방에서 생기약을 구해 써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셨다. 이술객에 얽힌 또 하나 일화. 이웃 마을에 살던 오송사라는 사람의 모친이 갑자기 원인도 알 수 없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하게 되어 오늘 내일 한다고 하여 이번에도 이 술객을 데리고 급히 오씨 집으로 떠났다. 중간에 고개 하나가 있었는데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고개 턱에 이 술객은 갑자기 멈춰서더니 황토가 좀 필요하다고 하면서 서너 줌 파서 소매에 넣었다. 곧장 집에 당도하니 이미 곡성이 흘러나오고 마을 사람들이 흰죽을 써 나르고 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씨의 모친은 이미 돌아가신 듯하였다. 술객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아직 혼이 완전히 뜨진 않았으니 이 황토를 물에 개어오라고 하였다. 급히 황토물을 만들어 억지로 입을 벌려 부었는데 환자가 정말로 아직 숨이 넘어가지 않은 듯 꿀꺽 황토물을 넘기더니 푸 하는 소리와 함께 숨을 토하면서 정신이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 후에는 그 아들에게 산에 가서 송충이 애벌레 즙을 따오라 하여 그것을 푹 달여서 마시도록 하는데 그것을 마신 후에 모친은 완쾌되었다. 그런데 오씨의 모친이 황토물을 마시고 깨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기이하였다. 며칠 알느라고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장정 네댓 명이 방 안으로 쑥 들어오며 갈 데가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면서 잡아 일으켜 세워 밖으로 끄집어내더라는 것이다. 오씨의 모친은 결사적으로 반항하며 싫다고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끌려나와 떠밀려 가듯 길을 가던 중인데 갑자기 고갯마루에서 강렬한 광선 여러 개가 쫙 비쳐오자 끌고 가던 놈들이 그만 쏜살같이 내빼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이야기 중에 그 광선이 비춰오던 방향이 바로 봉우 선생님이 술객과 함께 넘어오다가 황토를 판 그 고개였다. 그 술객에게 이런 이상스러운 점들을 물어보았더니 오씨의 모친은 소위 객귀, 오갈 데 없이 떠도는 귀신들에게 납치되어 세상을 뜨는 경우인데 드문 일이지만 간혹 있을 수 있는 일로서 이런 것은 일반적 의술의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마구 쓰지만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봉우 선생님은 이와 같이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경험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유구한 전통의학에 이렇듯 깊은 치료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놀라운 의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후학들의 나태함과 우둔함에 머리를 들 수 없었다고 수레하셨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약초꾼들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약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공부한다는 표현은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은 이름을 익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 세상에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저는 그 수많은 이름 중에 풀의 이름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부터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